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세 번째 종목은 오늘 상한가 종목은 아닙니다만 KCTC입니다. KCTC는 물류업체죠. 물류업체고 예를 들면 설치 작업 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항만에서 하역 작업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주로 대형 수송을 많이 해서 남부터미널 근처에 부지를 물류센터를 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부터미널도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아마 같이 테마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테마로 묶여서 자산주 형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 자산주 말씀드렸을 때 지금 첫 번째로 신호탄은 천일고속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화산업이 약간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화산업이 약간 주목을 받았었고, 동양고속은 제가 말씀드렸죠. 동양고속은 자산주가 아닙니다만 고속터미널하고 고속버스 회사잖아요. 고속버스 회사잖아요. 천일고속이 올라가면서 자산도 없는데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게 동양고속이에요. 그래서 10배가 됐어요, 지금.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거는 분명히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올라가 버렸어요. 뭐 제가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고 어쨌든 작업이 된 겁니다. 저기는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10배가 올라 버려서 타신 분들은 중간에 한번 저기 놀며 갔을 때 타신 분들은 아마 지금 상당히 기분들이 많이 좋으실 텐데 괜찮죠. 뭐 그렇게 올라간 거 어떻게 절전이든 뭐든 간에 올라간 건 좋은 거니까. KCTC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3,500원 선이라고 이야기해드렸고요. 7,000원을 한번 갔다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6,400원 선에 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쭉 계속 발생을 했었고요. 그죠?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한번 7,000원 갔다 오고 다시 3,500원까지 꺼졌다가 다시 7,000원 만들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이게 주봉이잖아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좀 더 명확한데, 자, 이거 떨어진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바닥을 만들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역사상 바닥이나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다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됐죠.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한가 가거나 상한가 근처에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한 5,000원 근처에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7,000원까지 갔다 왔어요. 이때 이렇게 되게 모양 이상하지만 어쨌든 갔다 왔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르는 듯 하다 다시 조정받고 이번에 제법 많이 올랐네요. 오늘 또 그죠? 19% 정도 올랐네요. 20% 정도 올랐는데, 자, 요게 어딨냐면 7,000원 선에 굉장히 강력한 그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요 전 정고점이죠. 전 정고점에 닿을 듯하다 못 갔어요. 뭐 상한가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닿으려고 하다 침을 제법 크게 만들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하고 두 번째 라인은 제가 이제 색깔이 달라져서 표시가 괜찮네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 8,000원 선이 되겠네요. 그죠? 8,000원의 정고점을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침 여기는 7,000원이고 여기는 8,000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내일은 어쩌면 요 선을 가볍게 뚫고 8,000원 선을 공격하러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내일은 좀 잘 보셔야 돼요. 6,400원인데요, 지금. 8,000원으로 근처로 갈 수도 있어요. 7,000원 선 뚫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내일 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보셔야 되긴 하는데, KCTC는 그런 자산주로 재평가 받는 부분도 있고, 물류는 지금 저기는 아니니까, 지금 테마는 아니니까, 어쨌든 숨어서 흐르는 테마로 지금 자산 관련된 녀석들이 조금 주목받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요? 서부 T&D. 이런 데들하고 같이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죠. 한번. 하림도 마찬가지. 그죠? 하림도 지금 하림 시즌 자산주라기보다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약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받는 게 테마로는 안 묶였는데 특정한 테마로 묶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주목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KCTC 역시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항상 볼 때 이 회사가 영업이 최근에 이익을 못 내고 있거나 아니면 큰 적자가 나는 회사들은 제가 사실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뭐 상폐되는 걸 골라내기도 힘들지만 예, 언제 상폐돼도 이상하지 않은 걸 또 이거 뭐 이 단기적으로 보고 자산주로 평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1,900억 정도 되는데 예, 자본 총계가 3천억이 넘고 매출액은 8천억짜리 회사예요. 물론 예,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예,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뭐 다른 것들은 다들 그리고 약간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게 있는데 1.5 정도 돼요. 150 정도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되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물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매출액도 크고 자산도 큰데 예, 수익 자체가 조금 작은 이익이 좀 덜 나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이자 비용들이 그 영업이익을 되게 많이 갉아먹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계속해서 거의 10몇 년 동안을 빨간색 흑자로만 계속해서 유지해둔 업체잖아요. 그죠? 안정성 측면에서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평가 자체도 고평가됐다고 볼 수 없죠. 예, 오히려 저평가에 가까운 걸 받고 있는데 더구나 자산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주제들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 한번 볼게요. 일봉 이렇게 촘촘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주봉에는 뭐 별로 큰 그림도 없습니다. 주봉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8,000원 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7,000원이 있었고 예, 8,000원 선이 있으니까 8,000원 선을 넘어서 한번 간다라고 하면 뭐 여기도 넘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단은 지금부터도 2배 정도의 여유는 있고요. 일단은 8,000원 선이 어떻게 뚫리느냐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시죠. 예, 일단은 되게 큰 저기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 큰 전 전고점에 거래량이 큰 녀석들이 있고 전고점이 일단 8,000원 선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좀 상당히 큰 벽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투자 심리를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결국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7,000원 선이 뭐 자산주 붐에 따라서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꺼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241선이에요. 5,000원 선 정도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포텐셜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